비슷한 느낌의 늘상 풀던 것 같은 문제들도 있고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문제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수능에 들어갔을 때 나 이거 다 공부한 거에서만 나왔는데 라고 모든 문제가 나오긴 힘들고 어쨌든 새롭게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가야 되는 형태들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전략들을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6은 2의 4제곱 3분의 1승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해서 계산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자체가 뭘 물어보는 거냐면 F'1을 물어보는 거죠. 미분 때리고 1 갖다 집어넣어서 결론 내려주시면 됩니다. 3번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다. 세타 값의 범위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건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고 상학함수 각의 변환 공식을 이용해 보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저게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계산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대충 직각삼각형을 예각처럼 생각해서 하나 갖다 그려놓고 음수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1하고 2 그 다음에 빗변이 루트 5가 되는 것이고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2인데 써져 있는 것처럼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으니까 제 2사분면이기 때문에 얼싸 사인은 양수 그대로 루트 5분의 2 그런데 마이너스 갖다 붙여주셔야 되니까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y는 fx가 그림과 같다. 그냥 0에서의 좌극한 2, 1에서의 우극한 3 두 개 같다. 계산하라 하는 간단한 문제였었고요. 뒤로 넘어갑니다. 5번 자 fx 빼기 f1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만족할 때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f'(x) dx가 해서 이제 이게 혹시 f1을 갖다 구해가지고 fx가 정확히 뭔지를 안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문제에서 원하는 결론은 이거였죠. 이게 그 정적분하는 과정을 거쳐보면 f'x의 부정적분 중 한 놈인 fx 1과 2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f2에서 f1을 갖다 빼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f2에서 f1을 갖다 빼면 8 더하기 16 마이너스 10이다. 계산하면 14가 된다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의미 파악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이것들이 모여서 조금 더 복잡한 뒤 후반부 문제들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등비수열 동그라미 귀찮지 않으면 한 번 써놓자. a 곱하기 r의 n-1승 그래서 a1하고 a2 더한 거는 a하고 ar 더한 거 a3하고 a4 더한 거는 ar 제곱이랑 ar 세제곱을 갖다 더한 거 이게 a 곱하기 1 더하기 r이고 그 다음에 얘가 a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r이고 그래서 다 나눠주면 r 제곱이 4인데 모든 항이 양수니까 공비가 얼마가 돼야 되고요? 2가 돼야 되고 a2하고 a4를 갖다 곱한 거는 ar 그 다음에 ar 세제곱 갖다 곱한 게 1이니까 적절히 갖다 집어 넣어주시면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두 개가 나온다면 양수 중에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항 갖다 더하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7번 f의 극소값이 a 더하기 3이다. 극대극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미분을 때리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를 갖다 곱한 거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고 어디서 만나냐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고 풀이죠. 그래서 언제 극소가 되는 거냐면 1에서 극소가 되고 얘가 a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극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f에다가 얼마를 갖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f1이 a 더하기 3인 것에서 a 값 구하고 마지막으로 극대값을 구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7번이었고요.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뭘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f-1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특별히 아까처럼 뭔가 연산이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정적분을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fx가 뭔지 구해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저 중간에 f0가 떨렁 나와 있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다. 그래서 그 f0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전략이 뭐 굳이 따지자면 요거 때문이긴 하지만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저 f'0 어쨌든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0은 다 날아가고 f0 더하기 1이 되고,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 f0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저 식 자체가 이제 x하고 f'x를 갖다가 곱한 게 6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된다 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고, 양변 x로 나누면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문제는 f-1인데 조건이 하나가 있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적분 할 수 있으니까 f'x가 6x 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f0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c값 구하고 f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 오케이? 그게 8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오케이? 어렵지 않게 0 하나 집어넣어서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9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그 녀석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생겼다. 무게중심 어떻게 구합니까?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은 그 고등수학 상 헷갈려. 개종교육과정 돼가지고 공통수학 원투가 나오니까 헷갈리네. 어쨌든 고1 때 배웠었던 그 평면 좌표에서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x좌표끼리 갖다가 다 더하고 3으로 나눠주고, 즉 2a 마이너스 로그 2의 9를 3으로 나눈 거 콤마, 그 다음에 y좌표 짠짠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의 9 더하기 로그 2의 7 그리고 더하기 a 한 것을 3으로 나눠서 만들어주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다? 무게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b, 로그 8의 7이 되는 거다. 여기에는 요 관계들을 활용을 하여 a값, b값 구하고 결론 내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같은데 보니까 y좌표에서의 관계를 먼저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x좌표에서는 a하고 b가 같이 섞여 있고 y좌표에는 위쪽에 a 하나만 있거든. 그 다음에 이 b, 로그 8의 7이라고 하는 게 8이 2의 세제곱인 거잖아. 3분의 1이니까 얘가 b, 3분의 로그 2의 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 갖다가 비교해 보시면 어차피 분모 3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9,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2의 7, 그리고 더하기 a가 로그 2의 7이 될 것이고, 계산하면 a는 로그 2의 9가 된다. 뭐 다시 한번 정리하면 2 곱하기 로그 2의 3이라고 나타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지금 2 곱하기 로그 2의 3이 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x좌표를 이용을 해서 비교를 좀 해보시면 2a 빼기 로그 2의 9가 뭐가 되는 거냐면 3b가 되는 거고, 2a는 저기다가 2배 하는 거니까 얘는 4 곱하기 로그 2의 3에서 로그 2의 9를 갖다 빼는 거고, 아까 해놨네. 로그 2의 9는 2 곱하기 로그 2의 3이었잖아.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로그 2의 3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3b는 2 곱하기 로그 2의 3으로 나누면 b는 3분의 2 곱하기 로그 2의 3이고 올려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차피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2a 더하기 3b니까 a는 아까 만들어 놨었던 2 곱하기 로그 2의 3을 이용을 하고, 3b는 여기 있는 요 값 그대로 2 곱하기 로그 2의 3. 그러면 계산하시면 2로 똑같이 묶이니까 2 곱하기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3이라서 로그 2의 9이기도 하고, 그 다음 2가 거듭제곱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로그 2의 81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 2의
로그 2에 81이니까 계산하면 그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8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9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도 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양수 A에 대하여 수직선을 위로 움직이는 점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는 3t 곱하기 a-t이다. 그 다음에 조금 많이 이례적인 건 아닌데 보통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하는 표현도 많은데 지금 t = 0에서의 점P의 위치가 16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례적인 거죠. 어쨌든 시작 시점이 원점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16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16에서 출발한 녀석이 t = 2a에서의 점P의 위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16에다가 인테그랄 0부터 2a까지 vt dt 한 게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2a까지 vt면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3at dt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고, 그걸 계산하면 결국 뭘 구할 수 있을 거다? a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a를 구하고 나면 여기 우리가 알고 싶었던 그 vt라고 하는 식이 완벽하게 결정이 될 거고, 그 vt를 이용해서 t = 0에서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위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답은 이렇게 내주셔야 됩니다. 0부터 5까지 절대값 vt dt라고요. 그래서 a 값을 구해서 vt가 뭔지 알고 vt가 아래쪽에, 축꽃 아래쪽에 있는 부분과 위쪽에 있는 부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게 여기 나와 있는 10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 4점짜리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막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다섯 번째 항은 뭐? 자연수. 그 다음에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부르도록 할 때 S8이 3분의 68이다. 그러면 지금 등차 수열이니까 아까 등비는 뭐 A 곱하기 R에 n-1승 써놓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A 플러스 n-1 곱하기 D 정도 써주시면 좋겠는데 D 자체도 자연수가 아니에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초항이 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 수열의 몇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이 자연수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AN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 S8입니다. 그래서 S8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곱하기 d.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2a 더하기 7d가 3분의 68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3 곱하기 2a 더하기 7d 그거는 68을 4로 나눠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얼마 나오냐면 17. 3 곱하기 2a 더하기 7d가 얼마다? 17이다. 까지 나왔어. 근데 a하고 d의 관계는 알지만 d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를 뭔가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냐면은 A5는 A 더하기 4D거든. 그래서 지금 A5가 자연수인 걸 알고 공차가 D인 걸 아는데 초항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정보가 없는 A를 없애주려고. 다시 말해 2 곱하기 A5가 뭐가 될 거냐면 2A 더하기 8D가 될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 곱하기 이 2A 더하기 7D가 2A 더하기 8D에서 D를 갖다 빼는 거죠. 그래서 2A 더하기 8D가 2 곱하기 A5니까 결과적으로 3 곱하기 2 곱하기 A5 빼기 D가 얼마냐면 17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전개하시면 6 곱하기 A5 마이너스 3D가 17이고 한쪽으로 넘기면 3D는 6 곱하기 A5 빼기 17이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D는 2 곱하기 A5 빼기 3분의 17이 되겠죠. 그래서 이 2 곱하기 A5 빼기 3분의 17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D를 A5를 포함한 식으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그 D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가 있었으니까 A5를 포함을 하고 있는 저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해버린 거고 그러면은 지금 3분의 17을 갖다 더하면 3분의 17 2 곱하기 A5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0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6분의 17 A5 그 다음에 3분의 1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6분의 17도 대충 얼마냐면 2. 얼마일 거고 6분의 18보다 작으니까 3분의 10도 3. 얼마일 텐데 그 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자연수는 뭐밖에 없다? 3밖에 없는 거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AO가 무조건 3이다. 그래서 AO가 3이니까 6에서 3분의 17을 갖다 빼서 만들어 놓은 3분의 1이 공차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초항을 구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그냥 이미 나와 있는 5번째 항 3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 더해주면 될까요? 16번째 항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11번 더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D와 AO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AO, 그러니까 그 등차 수열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업하면서는 뭔가 A하고 D를 무조건 구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AO가 조금 더 주인공처럼 튀어나온 녀석이니까 AO야 하고 D에 관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통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전략적으로 조금 연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입니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대요. f의 x 더하기 4는 fx 더하기 16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보시면 x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f4는 f0 더하기 16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f0는 구할 수 있는데 f4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주어진 함수는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했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분명히 x = 4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얘는 지금 4보다 작은 쪽이니까 4에서의 좌극한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함수값이나 우극한은 정의하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그게 다 같아야 될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F4도 여기다 그냥 X 대신에 4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냐면 F4가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갈 때 FX 특히 4에서의 좌악한 거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해 주시면 64 더하기 16A 더하기 4B는 16이 되는 거다. F0 더 날아갈 테니까.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A하고 B에 관한 관계식을 하나 찾아 주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이 가능하다 했잖아.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하는 이 관계식을 다시 한번 미분을 때려요. F'X 더하기 4. 물론 합성함수니까 속미분 한 번 더 해줘야 되지만 X 더하기 4를 미분하는 건 아무 의미 없죠.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F'X 그 다음에 16은 미분하면 0. 그리고 여기에다가 x 대신에 0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F'4가 F'0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F'0는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F'4는 저기다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원래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되죠.
왜냐하면 4에서도 또 어떻게 돼야 되니까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 관계식 미분을 하고 f'x는 3x제곱 더하기 2ax 그 다음에 더하기 b 한 다음에 여기다가 f'4하고 f'0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a하고 b에 관한 식이 하나 더 만들어져 가지고 a가 b가 각각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계산을 해보시면 a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6이고 b가 12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fx는 이제부터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x입니다. 언제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요. 오케이? 근데 이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인테그랄 4에서부터 7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4에서부터 7까지라고? 근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나왔어? 0에서부터 4까지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인테그랄 4에서부터 7까지 fx dx는 어떻게 고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냐면 인테그랄 4에서부터 7까지 fx 더하기 4가 fx 더하기 16이니까 얘는 16을 반대쪽으로 이항해가지고 f의 x 더하기 4 빼기 16을 적분하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f의 x 더하기 4 근데 fx 더하기 4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가 4고 0 집어넣었을 때 4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었을 때 7이 되는 거잖아. 결국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f의 x f의 x 빼기 16은 그대로 두고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갖다가 계산하여 결론 내려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 그림으로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 fx 더하기 4가 fx 더하기 16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있었던 함수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하고 위로 16만큼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fx에서 보시면 f0가 0이고 f4가 계산해 보시면 1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필 16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짠짠.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대충 이렇게 생겼다 한다면 여기가 4고 여기가 16이라고 한다면 다시 지금 4에서부터 8까지는 이렇게 그림이 또 그려지겠죠. 여기가 32가 될 거고 그래서 4에서부터 7까지 적분을 하는 것 여기는 요만큼 부분을 적분을 하는 거고 거기서 잘랐을 때 여기 지금 노란색 형광펜 친 부분이 여기는 요 부분의 넓이랑 같은 거죠. 맞습니까? 좀 덜 칠해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0부터 3까지 적분한 거 하고 아래쪽 요 16 부분을 오히려 더해가지고 요 사각형의 넓이를 갖다가 더하는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네. 거기 12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위에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라고 써있기는 한데 그거 아니어도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꼭 공통해서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어쨌든 원이나 삼각형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선분 BC의 길이가 나와 있고 BAC라고 하는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값이 나와 있어요. 얘를 세타라고 하면 얘가 세타. 사인 세타가 7분의 2 루트 7.
그러면은 지금 사인 세타하고 거기 대응되는 변의 길이 주어져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인 세타 분의 선분 BC의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가 되는 것이고, 얘가 계산해 보시면 18. 그래서 저기 처음에 있었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9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5루트 3이에요. 왜냐면은 저 선분 AO'의 길이가 이미 5루트 3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ACB라고 하는 가계 크기가 3분의 파이인 거 아직 활용을 안 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선분 OO'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쓰면 좋을 것 같냐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들어요. 근데 모르는 일이지. 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결론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가 뭔지 모르는 것들 중에서 알 수 있는 결론을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하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만약에 O'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갖다 이어줄게요. O'에서부터 C까지 이어줄게요. 그 다음에 O'에서 D까지 이렇게 한번 이어봅시다. 지금 O'을 중심으로 하는 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그 AD라고 하는 호에 대응되는 원주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는 중심각의 크기가 중심각의 크기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제가 3분의 2파이면 지금 여기는 요 하나의 각도의 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얘가 120도잖아. 그래서 얘가 6분의 파이 30도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삼각형 AO'D가 뭐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AO'D가 3분의 2파이인 것까지는 이해가 됐나요? 왜냐면은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중심각이니까. 그리고 그 AO'D를 포함을 하고 있는 삼각형 AO'D가 저기 있는 저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내접 아니지. 그냥 그 O'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삼각형인데 AO'과 DO'의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잖아.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이고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6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선분 OO'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어낸 건데 선분 AO의 길이가 아까 9가 된다는 건 처음에 조그마한 그 제일 큰 원에서의 반지름의 길이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분 AO'의 길이가 5루트 3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마 문제에서 원래 제시가 됐었던 반지름의 길이였었고, 가운데 끼어있는 가계 크기 구했고, 알고 싶은 건 선분 OO'의 길이니까 코사인 법칙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오케이? 네. 그게 13번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서 결국 그림 속에서 OO'을 둘러싼 삼각형 AOO' 혹은 큰 삼각형에서의 어떤 정보들을 찾아서 결론을 내리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처럼 딱 떨어져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알 수 있는 것들은 하나씩 다 계산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다시 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x에다 0 갖다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옵니다. 0,2. 그래서 0,2를 지나요. 그다음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기울기가 a이고 5,0인 직선을 하나 갖다 그리는 것인데 여기가 5,0일 때 그림이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맞습니까? a가 정확히 어떤 기울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른다. 근데 문제의 조건을 통해서 찾아내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fx와 gx라고 하는 또 다른 3차 함수에 대하여 fk가 gk가 되게 만들어주는 모든 실수의 값이 마이너스 2랑 0랑 2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 이퀄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fk하고 gk가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연한 거죠. 뭐냐면은 g의 마이너스 2는 2고 g의 제로도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어떤 정보를 찾아낼 수 있냐면 gx라고 하는 게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하고 x를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뒤쪽에 뭐 하나 있는 거는 잘 모르겠고 x 마이너스 t에다가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나 0 갖다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뭘 갖다 더해주는? 2를 갖다 더해주는 형태의 함수. 이게 g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gx가 지금 fk하고 gk가 같게 만들어주는 녀석이 하나 더 있잖아. 어디에서? 2에서 그런 게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3차 함수를 갖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서 그런 게 x가 2일 때 한 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생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은 그걸 만족하는 게 몇 번만 더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 번만 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결국 x 이퀄 2에서 어떻게 지나갈 거다? 접하게 지날 거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는 요 녀석과 접하는 거니까 G'2는 저 직선의 기울기 A 그 다음에 G에다가 X 대신에 2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는 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A가 되니까 G2가 마이너스 3A가 되게 만들어주는 A 값 찾아서 결론을 내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이거예요. 그림을 보고 수식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정확히 그려져 있는 부분들, 뭐 물론 기울기가 A인 건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떤 형태를 GX가 가져야 하는 것인가. 오케이? 에서부터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 거라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1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첫째 항의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1 AN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뭐를 이용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2분의 1 곱하기 AN이 자연수인지 자연수가 아닌지에 따라서 지금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형태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딱 두 개야. 2분의 1 곱하기 AN이 되거나 아니면 AN 플러스 1은 AN 빼기 1의 제곱이 되거나 그것들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AN이 자연수인지 자연수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근데 첫 번째로 만약에 A의 N 플러스 1이 계산이 되었는데 얘가 2K의 전체 제곱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를 왜 생각하는 거냐면 2K 제곱으로 표현되는 걸 왜 생각하는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AN이 자연수야.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AN이 예를 들어 K면 지금 AN은 뭐가 되는 거냐면 2K의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2K 빼기 1의 다시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그게 k라고 하는 자연수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an 플러스 1이 뭔가 짝수의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주는 형태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두 가지죠. a n 플러스 1이 an 빼기 1의 전체 제곱일 때 그러면은 an 빼기 1은 지금 루트 a의 n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앞쪽 항에다가 2분의 1 갖다 곱하던지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최소 0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저 an 플러스 1이 풀마 루트 an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양수인 것만 플러스 루트 an 마이너스 1인 것만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한쪽으로 넘기면 an이 루트 an 더하기 1 더하기 1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이 2k 제곱이면 얘가 얼마로 계산돼서 나올 거냐면 루트 2k 전체 제곱이니까 2k 플러스 1로 표현이 돼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n 플러스 1이 2분의 1 곱하기 an이었다면 얘가 2k 전체 제곱 4k 제곱이니까 an이 8 곱하기 k 제곱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만약에 an 플러스 1이 2k 제곱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의 n 플러스 1이 만약에 값이 1이었다면 마찬가지로 갖다가 집어 넣어 봤을 때 an은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2 또는 an은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물론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2 빼기 1의 제곱인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a의 n 플러스 1이 만약에 0이 되는 경우 그러면은 2분의 1 an이 0이어도 an은 0이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0이 되면은 an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잠시만요. a는 1인 거. an이 0이 되면 an이 만약에 0이면 2분의 1 곱하기 an이 자연수가 아닌 경우가 되니까 이 위쪽 케이스에다 갖다 집어넣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거 빼고 an이 무조건 1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상태에서는 항상 그 an이 2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닌 형태로 표현될 것이기 때문에 an이 2 곱하기 an 플러스 1의 형태를 갖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케이스로 지금 n 플러스 1번째 항이 어떤 값을 갖는지에 따라서 그 앞전 항들의 값을 하나씩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h7이 1이 되게 만들어주는 a1의 값들의 합을 구하는 거고 h7이 어쨌든 1이었으니까 어디서부터 따라가는 거냐면 이 두 번째 케이스부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니까 두 가지로 나눠줄 거다. A6은 2 아니면 A6은 0이 된다. 그 다음에 A6이 2이면 A의 n 플러스 1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2K 제곱 2곱 안 되는구나. 나머지 케이스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A에는 2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니까 A5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4가 돼야 되는 것이고 A5가 4가 된다는 건 제일 위쪽에 있는 AN 플러스 1이 2K 곱하기 2K의 전체 제곱의 형태를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AN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K가 1인 거고 그러면 A4가 2K 더하기 1이니까 3 아니면 A4가 8K 제곱이니까 8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게 될 거고 맞습니까? 거기서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A4가 3이면 다시 또 나머지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두 배를 해가지고 A3이 6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타고 가서 A1이 값이 가능한 것들을 다 계산하면 된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값이 만들어지는 것이냐에 따라서 역으로 이제 유출을 해볼 거죠.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들을 다 조사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 혹은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계산하는 게 좀 힘들다면 이것도 가능은 해요. 복잡하긴 하지만 n에다 6을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A7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A6이거나 A6 빼기 1의 제곱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A6이 자연수.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곱하기 A6이 자연수가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2분의 1 곱하기 A6이 A7이니까 얘가 1이 되는 거면 지금 A6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고 2분의 1 곱하기 A6이 자연수가 된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A6-1의 제곱이 1이 된다는 건 A6이 0 또는 A6이 2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2분의 1 곱하기 A6이 자연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얘만 가능한 거죠. 그걸 직접 찾아낸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사실은 저렇게 1, 2, 3, 4번 케이스를 처음부터 생각해가지고 딱 나누고 가는 것보다는 왼쪽에 있는 방식을 찾아갈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규칙을 파악을 해가지고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연습을 좀 해봐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에는 노가다성으로 다시 풀어오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실제 시험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케이?